엄마는 이제 여기에 안 살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 거다. 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나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은데 엄마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는 엄마가 간다 그러면 난 안 갈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TV의 김가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김가영TV의 새로운 분을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오늘 좀 누가 봐도 굉장히 앳된 청년이죠. 네, 지금까지 아마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최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조성림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앳돼 보이는데 몇 살에 탈북했나요? 저는 14살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혹시 한국에 온 지 한 몇 년 되죠? 지금 딱 10년 차입니다. 아, 그 나이가 딱 나오네요. 네, 10년 차. 저랑 얼추 비슷한데 혹시 하나는 몇 기세요? 저는 210기. 210기요? 네. 180기. 아, 네. 한창 선배님이세요. 엄청 선배예요? 네. 아, 좀 그냥 엄청 선배라는 얘기가 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온 건가요? 네, 그쵸? 맞습니다. 2015년도에 오셨으면 김정은 정권 때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김정은 정권 때 그러면 북한에 살았으니까 김정은 정권 때 어땠어요?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그 시기가 김정일 그 사람이 네. 죽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합해격도 일어나고 맞아요. 되게 좀 사회가 좀 불안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워낙 그때 어렸었죠. 네, 많이 어렸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14살이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일단 한국에 온 지 2015년도에 왔으니까 네. 한국 생활 어때요? 10년 됐잖아요. 한국 생활 이제야 조금 적응이 될 것 같다. 아, 네. 10년 됐는데 이제 네. 적응될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나요? 일단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러고 되게 이방인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있으니까 되게 이방인 취급을 안 받아도 나 혼자서 와 나는 이방인이니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10년 차가 되니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억양도 이제 10년이 되니까 사투리가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네.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릴 때 오다 보니까 빠르게 고쳤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투리가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못 느끼는데. 번터분들은 아마 아실 만큼 남아있죠. 근데 네. 같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지구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어가 좋아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함경북도 사투리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번 가능할 수 있나요? 한번 다시 한번 그 소개 인사만 그냥 함경북도 회령 스타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님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조성림입니다. 네. 와, 두 번째로 가시죠. 네. 고향 사투리는 고향 친구 만났을 때 가끔씩 네. 추억을 생각하며 쓰시고 두 번째 하시니까 확실히 더 샥하고 아주 그냥 더 멋있어 보이네요. 두 번째로 갑시다. 네. 네, 사투리. 근데 고향 사람 만나면은 자기도 네. 모르게 고향 사투리가 맞아요. 나가죠. 네. 그런데 또 이게 딱 일이라던가 아니면 밖에 나오면은 또 그게 안 쓰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올라오셨네요. 어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김가영 TV 와주셔가지고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네. 어땠었나요? 좋았나요? 아니면 멀게 느껴졌나요? 멀다면 먼데 옛날 네. 생각하면은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럼요.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오, 북한에 쳤다면 지금 24살에 우리
게스트분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군인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네. 지금 러시아 파병으로 가거나 네, 있거나 그쵸. 아니면 그냥 북한에서 군인으로 살았거나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죠. 자유롭게 네. 운전도 하면서 네. 네. 그러면 한국에는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외가 쪽 가족분들이 다 오셨어요. 외가 쪽이 다 왔어요? 네, 할머니, 이모, 그러니까 이모죠. 네. 네. 이모 두 분도 오시고 네. 어머님도 오시고 네, 이렇게 외가 쪽 분들은 네, 다 와 계십니다. 외가 쪽 피가 아주 그냥 자본주의가 그냥 꽉 찼구만요. 그래요. 이 친가 쪽은 아주 그냥 아주 빨갱이가 봅니다. 네, 친가 쪽은 네, 아주 빨갛나 봐요. 예, 아주 빨개요. 예. 한쪽은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아이고. 아유, 몸속에 빨간 피가 오른다고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 이렇게 오셨으면 얼법도 한데, 네. 자, 네, 그러면 우리 조성림 씨 같은 경우에는 14살에 오셨지만 북한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고생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릴 때는 생활이 네. 어땠나요? 이게 저는 솔직히 네. 어릴 때는 좀 잘 살았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 할머니가 계셔서 외할머니? 아니, 외할머니가 엄청 일찍 오셨어요. 몇 년도에 오실 때? 저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저기 거의 두 자릿수 기수일 거예요. 태어나서 네, 본 적이 네, 없을 네. 정도로 일찍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 있고 되게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7살 때 저를 두고 한국에 먼저 오셨어요. 그럼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지원이 딱 끊기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그 지금 할머님이 본인이 태어도 나기 전에 한국에 네. 오셨고 네. 어머니는 7살에 오셨는데 네. 진짜 갑갑하네요. 어머니가 7살 아들을 두고 갈 때쯤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또 남겨진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엄마도 원망스럽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도 원망스럽고 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님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아지시고 해서 이제 친할머니 쪽으로 할머니가 이제 저를 네. 네, 키워주셨죠. 아이고 할머니 전에서 잘하셨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함께 못 살았는데 굉장히 그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어머님이랑 일단 떨어진 그런 것도 것도 너무 힘든데. 힘들었고 그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해보고 막 저기 금강산 가서 금도 훔쳐와 보고 어머나 7살에? 네, 7살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그러니까 어릴 때다 보니까 너무 정말 힘들었죠. 네. 아니 그러면 그 7살 때 기억은 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머니와 그 마지막에 그 7살 때 네. 어머니 탈북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대화였어요? 이제 그 철도 아시죠? 네네. 그 기차길 그 가운데를 이제 어머니와 손을 잡고 이제 걸으면서 엄마는 이제 여기에 안 살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 거다. 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 부족함 없이 자랐고 왜냐면 어머님 사랑도 많이 받고 아버님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하게 자라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좋아. 나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은데 엄마 나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는 엄마가 간다 그러면 난 안 갈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안 갈래라고 얘기를 네, 했구나. 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다 보니까 아버님도 너무 좋고 그때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좋아서 안 갈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너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라고 네. 그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때가 그러면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08, 9년도 8, 9년도 네,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 마지막 엄마랑 했던 그 대화가 지금도 생생할 정도면 어머니 가시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 그쵸. 근데 그 후회가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점차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니까
나도 내려가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7살 나이에는 너무 모르죠. 솔직히 엄마 간다고 하니까 뭐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뭐 아예 네. 모르죠. 어디라는 네.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픈데 그러면 그렇게 어머니가 가시고 언제 연락 오신 거예요? 그러고 정확하게 한 6년 정도 지나서 네, 연락이 됐던 것 같아요. 오래 연락이 안 됐네요. 네. 그럼 7살부터 어머니 가신 그 이후로는 쭉 다 네. 생활이 어려웠겠네요. 네, 그쵸. 그럼 거기서 좀 어려웠던 부분에서 네. 진짜 어린 나이에 이건 너무 힘들었다라는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7살에 헤어지고, 그러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였을 거예요. 그때는 9살 때 산에 나무를 캐러 갔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몸통에 거의 한 5배 되는 소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산에서부터 끌고 이제 집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였는데 안 끌리는 거예요. 그 겨울인데도. 그러니까 너무 허약하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까지 오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춥고 막 손이 얼고 막 새파래지고 발가락이 얼고 그 한겨울에 그걸 끌지 못해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은 막 손이 저리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9살짜리가 나무를 캐면 얼마나 많이 캤고 또 나무찜을 그거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과제니까 네, 반드시 해야 돼 생각하니까 막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보다는 나무치기를 들고 집으로 가는 게 네,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막 계절별로 나물도 많이 캤겠네요. 나물도 네, 이제 할머니 따라서 농사도 많이 짓고 대부분 농사를 농사를 많이 네, 지었어요. 네. 혹시 농사라면 뭐 달인이겠네요, 거의? 달인까지 안 돼요? 달인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어릴 때부터 그때 7살부터 14살까지 7년 동안 네, 주로 매년 어떤 농사를 지어봤어요? 뭐 감자, 뭐 옥수수, 수수라고 하나요? 수수. 네, 수수. 그러고 과일 이제 배도 키워봤고 사과, 네, 그러고 벼, 네, 세상에 어린 친구가 해보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웃어서 너무 미안한데 네, 근데 어릴 때 한 네.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네, 맞죠. 그러면 그 농사를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는 모든 농사를 다 인력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처럼 뭐 기계하러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비료를 막 잘 주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네. 솔직히 북한은 정말 열악한 상황을 하는데 네. 와 할머니 이렇게까지 농사를 해야 돼?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할머니가 네. 정말 엄청난 일꾼이세요. 아침 새벽 5시 아니면 4시 반쯤에 일어나셔서 저를 깨우세요. 그래서 그때 세수를 하고 한 5시쯤에 도시락을 싸들고 산을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올라가서 내려올 때 보면 이미 해가 저물어서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365일 매일 했었어요. 그럼 그 360을 같이 따라하시는 거예요? 네. 손주라고 봐주지 않는다. 그쵸. 봐주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은 그냥 무조건 농사 네. 밭에 가서 네. 일하시고. 네. 와, 아니면 작은 손으로 그 큰 옥수수를 이렇게 옥수수 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네, 정말 그래서 이제 과제를 주셨어요, 할머님이. 너 요 줄만 다 따면 너가 맛있는 거 하나 골라서 구워 먹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거 다 따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땄죠, 어떻게든. 네. 다 따고. 근데 또, 네,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이제, 옥수수를 따다 보면은 다 익지 않은 옥수수들이 있어요. 아직 물이 좀 들어있는. 그런 거를 이제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은 되게 고소하거든요. 네. 그거 먹고 싶었어요? 네,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일은 힘들었지만 또 할머니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도. 같이 이제
수박을 심어놨는데 잘 컸는지 보고 익었으면은 먹자 해서 그거 같이 따먹고, 네, 또 할머니가 또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아빠 어릴 때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네,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오히려 엄청 효자시네. 어린 나이에 솔직히 어린 나이에는 장난감 들고 막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이런 네.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시기인데 할머니 따라서 농사 지으면서 그게 불만도 나올 법하고 투정도 부릴 법한 나이인데 한 번 투정 안 부리고 오히려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으면서 농사 지는 게 좋았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엄청 기특해 하셨겠다. 그러면 그 밭에서 네. 할머니가 즉석으로 해줬던 뭐의 네. 음식. 근데 북한은 즉석으로 잘하잖아요. 맞아요. 자력갱생. 네. 그리고 막 생존력이 대단하기 네. 때문에 즉석으로 해줬을 것 같은데 뭐 없나요? 즉석으로 이게 저희가 밭을 갈다 보면은 이제 풀 중에 먹는 풀 같은 이제 뭐 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밭을 캐면서 이제 그 넣는단 말이죠. 아하, 쟁여놓는단 말이죠. 네. 네, 그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제 할머니가 요리를 해주세요. 근데 뭐 주변 환경이 따라서 다르지만 매번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뭐 볶아주신다든지 이제 나물을 볶아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물쌈을 해주신다든지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쌈장을 챙겨 가시거든요. 네, 그렇게 딱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와, 지금 할머니 아니 그립고 보고 네, 싶고 하죠. 네, 너무 보고 싶죠. 솔직히 정말. 그렇죠. 언제 할머니가 잘 보고 싶어요? 이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딱히 그냥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왜냐면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자 와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정말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할머니가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다.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할머니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손주가 있다는 게 할머니도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저도 갔거든요. 학교 갈 나이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굉장히 괜히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됐는데 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었죠. 너무 하고 싶었죠. 왜냐면 친구들 그럼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시간에 저는 가방을 메고 산을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네. 뭔가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학교를 가고 싶었죠, 그때는. 그래서 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저도 네, 포기를 하는 데까지 꽤 걸렸지만 네, 그래도 포기를 했었죠. 잘 바르게 잘 컸네요. 어머님이 엄청 기특해 하실 것 같네요.